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뭐가 나왔냐? 햇님과 바람, 이소부화가 나왔어요. 이소부화, 햇님과 바람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의 저 출신은 과학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린 오경미 그리고 지금 이훈구 대법관 두 사람이서 이제 소수의견을 썼잖아요. 여전히 무죄 맞다라고 쓰면서 햇님과 바람 그 이솝 우화를 동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햇님과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게 하는지 내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햇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한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압의 요체인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판결을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2심을 지금 얼마 동안 했어요? 2년 넘겠잖아요. 대법관들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대법관들이 그것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강행 규정을 어기고 질질 끌면서 거기다가 1심과 2심이 완전히 명백하게 달라. 이러니까 사법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좋아.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줄게. 라는 게 어제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빨리 한 것을 두고 햇님과 바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말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직관적으로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햇님처럼 포근하게 감싸가지고 뭐 유재명 씨를 햇님처럼 포근하게 감싸자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비구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 유죄 판결이 너무 차갑다? 그런 건가? 아니 뭐지 도대체? 아니 취지가 이해가 안 돼. 취지가 도대체. 그러니까는 그 유죄 취지로 판결한 그 10명 중에서 5명이 별도로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대법관이 별도로 제가 속어 한 번만 쓸게요. 빡친 거죠. 빡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 때문에 얼마나 사법불신이 심화됐냐라고 별개의 의견을 길게 단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리없다는 인식하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 대다수 성도는 너넨 대다수 아니네. 대법관도 아닌 거 아니야? 대다수 대법관 우리는 형성이 됐네. 너네 뭐니?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니 비유를 하더라도 좀 찰떡같이 하면은 우리가 좀 이게 재밌잖아요. 잘 와닿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취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님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은근히 달궈가지고 논의를 숙성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 좀 생뚱맞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뚱맞은 비유를 보고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오경미 대법관이 그 전에 이 스마트폰 비유도 정말 법조계의 회자가 됐거든요. 좋은 의미로 회자된 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으로 회자가 됐었어요. 뭐냐면은 최강욱 판결에서 왜 최강욱 판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전원합의체를 사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시면 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취지가 뭐냐면은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 이 스마트폰 포렌식하는데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참여권 보장에 문제 없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상 이 지금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건 이제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조국 사건에 그 PC 있잖아요. 동양대 PC하고 자택 PC 그거 포렌식 하는데 참여권 보장 안 됐다. 그거 대법원에서 참여권 보장 문제 없다. 어차피 거기 구속탕에 방치된 거니까 이거는 소유권 관리권을 포기한 거니까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오경미 대법관이 아니다. 이것도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바득바득 전압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당연히 깨지죠. 앞선 판결이 있으니까 전압에서도 문제 없다. 이거 참여권 보장 대상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이에 그 스마트폰이 도찰, 불법 촬영이라든지 불법 촬영에 활용된다든지 범죄에 사용이 되면은 그게 네 책임이냐. 뭐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라는 그 영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아니, 그것도 제 취지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탐색, 추출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지 도대체? 아니, 분명히 이게 지금 참여권 대상이 아니다. 재반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방기한 거니까 참여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앞서서 대법원이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문학소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문학소녀로 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상 깊게 본 그런 뭐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 거를 막 판결문에 쓰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려면 좀 비유라도 좀 찰떡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 비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가 뒷받침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때 이거를 갖다가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봤어. 야, 양 기자 이거 봤어. 너무 웃긴다. 판결문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그걸 본 거예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야, 이거 판결문에 이게 있어.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다시 한번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단독이에요. 좀 이따 기사 쓸 건데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제가 세봤습니다. 대법원이 2심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되게 혼냈다 그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 기자 내가 대법원이 2심 판결 깬 거는 뭐 수도 없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깬 건 처음 보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하게 깼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못, 2심의 잘못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그리고 오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그런 거 해봤는데 잘못이 몇 번 들어간지 아세요? 무려 18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8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잘못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골프 발언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니라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적시를 했는데 2심이 이런 공소장 변경을 간과해서 공소사실 자체를 달리 봤다. 달리 본 잘못이 있다. 아니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사람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문기랑 골프 쳤냐 안 쳤냐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 그거 간과했어. 너 그거 잘못이야. 그런 식으로 잘못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 같은 경우에도 백현동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백현동까지 포함된 설명인데도 이거를 2심이 국토부 협박은 백현동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 잘못.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세보니까 제가 세봤을 때 18번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오해. 법리 오해 잘못이다. 오해 8번 들어갔습니다. 야, 심지어 이것도 들어갔어요. 왜곡.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법원이 이건 피고인도 아니고 2심에 대해서 너 이거 왜곡이야. 왜곡이라는 건 여러분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곡이라는 거는 이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 아닙니까? 왜곡이라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2심이 백현동 발언을 잘못 해석해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면은 왜곡 이 부분이네요. 2심이 그러니까는 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조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징후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이거를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발언 전체 취지가 선명하게 두 개로 딱 갈라진다는 거죠. 첫째,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조항을 들고 압박했다. 둘째,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그렇게 선명하게 요약이 되는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 이렇게 발언의 의미를 왜곡했다. 야, 이거는 정말 왜곡 보도. 우리도 왜곡 보도라고 그러면은 정말 가만히 안 있거든요. 왜곡 판결. 지금 아니 대법원이 2심 보고 왜곡 판결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너 나가 이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너 나가 이거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2심 판결 한 판사 이름 다시 한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거 김동현 판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김동현 판사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 어제
처절하게 깨진 2심 판결을 한 판사들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6-2부고요. 그리고 최은정 부장판사, 정재호, 이예슬 부장판사 3명입니다. 고법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 3명의 판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을 18번 했고 지금 오해를 8번을 했고 왜곡도 지금 3번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쯤 되면은 잘못한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장 생각하시는 게 어제 지금 댓글로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심 판사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하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분명하게 이거는 저는 법치주의자고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엉터리로 했다고 처벌을 하게 되면은 그건 민주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무슨 대법원을 내란몰이하고 좀 있으면은 고소고발 들어갈 겁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처벌 규정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처벌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게 판사들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사들은 도자기 같은 존재입니다. 도자기. 그러니까 금이 가면은 듬이 가도 도자기는 맞는데 도자기로서의 가치는 심하게 상실되는 거예요. 심하게 훼손되는 거예요. 판사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거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 사람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사람들은 정말 금이 심하게 간 겁니다. 저는 금이 심하게 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명성의 측면에서 정말 와장창 부서졌다고 정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심한 질타를 받았으면은 그 자체로 이 판사들의 앞으로의 판사로서의 명예 그리고 자긍심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그들은 아마 이미 멘탈이 부서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판결의 이 문제점들하고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햇님과 발언까지 좀 해드렸죠.